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오늘은 뇌졸중의 건강검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뇌졸중에 걸렸다고 합니다. 저도 뇌졸중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뇌졸중 검사를 하고 싶은데 뇌졸중 검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막막해 하십니다. 암 검진하고는 다르게 국가적으로 정확한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검사하거나 혹은 너무 과하게 검사하게 됩니다. 오늘은 신경과 전문의가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제 환자들 그리고 지인들한테 설명드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영상을 제작하였으니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뇌졸중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뇌졸중은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그리고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뇌경색과 뇌출혈을 많이 일으키는 위험인자라는 것이 있어서 검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험인자를 빨리 찾아서 빨리 교정해 주는 것이 뇌졸중 건강검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학회에서 발표한 뇌졸중 진료 지침에 나온 위험인자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정리한 것을 다음에 보여드립니다. 위험인자를 살펴보면 생활습관과 관련된 것, 흡연이라든지 비만, 운동 부족, 식이, 음주가 있을 거고요. 기본 건강검진에서 주로 확인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다소 특수한 검사를 해야지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심방세동, 경동맥 협착, 뇌 MRI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과거의 뇌경색 혹은 뇌혈관 협착, 뇌동맥류 그리고 조금 생소한 개념이겠지만 수면 무호흡 역시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인자를 자주 검사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으니까 효율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학회 차원에서 공고하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국가적으로는 너무 자주 검사하는 것을 공고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 문제 때문에.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오버해서 자주 검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좀 더 적극적인 검사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위험인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마지막에는 검진 시기와 주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본 건강검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입니다.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진단 기준을 수직기 혈압이 140 이상,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이면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당뇨의 경우에는 공복 혈당이 126 이상 혹은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인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고지혈증은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위험인자가 없으면 LDL 콜레스테롤이 160 이상 혹은 다른 위험인자가 있을 때는 LDL 콜레스테롤이 100 혹은 130 이상일 때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뇌졸중에 아주 강력한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있는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심방세동입니다.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나 24시간 심전도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병이죠.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 그 중에서 심방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입니다. 제대로 뛰지 못하고 파르르 떨다 보니까 이 심방에서 혈전이 생기게 되고 그 혈전이 혈관을 통해서 뇌로 날아가서 뇌혈관을 막게 되죠. 뇌혈관을 막게 되면 그 부위에 뇌세포가 죽으면서 뇌경색이 생기는데 이 혈전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한번 뇌경색이 왔다고 하면 매우 큰 뇌경색을 유발을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항혈소판제 혹은 항응고제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뇌경색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약 10여 년 전에 나온 새로운 항응고제가 부작용도 비교적 적으면서 뇌경색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발견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요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스마트워치라든지 또 새로운 검사 도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나이가 60대나 70대 이상이라면 자주 심전도 검사를 해서 심방세동을 발견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경동맥 협착입니다. 경동맥은 이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관 사이에 있는 목에 있는 혈관을 의미합니다. 경동맥이 50% 이상 좁아지게 되면 혈전이 잘 생겨서 뇌졸중 발생 위험을 많이 올리게 됩니다. 50% 이상의 협착부터는 아스피린 같은 약을 드셔야 되고요. 60% 혹은 70% 이상 협착이 있으면 스텐트를 넣어서 넓히거나 수술을 통해서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 덩어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경동맥 협착은 다른 검사로도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좁아져 있는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경동맥 초음파를 추천드립니다. 경동맥 초음파의 경우에는 또 다른 의미로도 중요한 검사이기도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경동맥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를 통해서 경동맥 내막의 두께를 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다른 중요한 혈관인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의 경우에는 깊숙이 있고 작기 때문에 혈관 내막의 두께를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동맥은 매우 굵으면서 목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동맥 내막을 쉽게 측정할 수 있는데, 이 내막이 1mm 이상 혹은 1.5mm 이상 두꺼워져 있다라고 하면 뇌경색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는 혹은 심장혈관 질환의 위험이 올라갑니다. 이러한 동맥경화증의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미리 동맥경화증 치료를 통해서 일정 부분 병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를 50세 이상에서는 3년에 한 번, 혹은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년 시행함으로써 동맥경화증의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뇌 MRI와 MRA입니다. MRI와 MRA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MRI는 뇌 자체의 사진을 찍어서 지나간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보는 검사입니다. MRA의 경우에는 혈관을 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혈관에 협착이 있는지, 혈관이 부풀어져 있는 뇌 동맥류가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MRI부터 설명드리면, MRI는 과거 뇌경색이 있었는지 혹은 뇌출혈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는데, 그림에서 보듯이 과거에 뇌경색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얗게 보여주게 됩니다. 한번 뇌경색이 있었다면 그 다음 뇌경색이 있을 확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꼭 예방치료를 해야 됩니다. 특히 간혹 증상 없이 뇌경색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도 일정 나이 이상에서는 한 번씩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MRI의 경우에는 만 40세 혹은 만 50세부터 검사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MRA는 혈관을 보는 검사입니다. 대부분의 뇌혈관 협착이나 뇌동맥류는 증상이 없고,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검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새 검진센터에서는 MRA를 기본 검사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뇌혈관을 보는 게 MRA 말고 CT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CT로는 더 자세한 혈관 모양을 볼 수 있기도 한데요. 별로 추천드리진 않는 게, CT로 뇌혈관을 보려면 조영제도 맞아야 되고 또 방사선 조사도 있기 때문에 아무런 위험이 없는 MRA로 검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MRA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폐쇄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미리 전처치를 하고 MRA를 찍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뇌혈관이 좁아지는 뇌혈관 협착이 발견됐다라고 하면 기본 약으로는 동맥경화증 예방약인 고지혈증약 50% 이상 협착이 있으면 아스피린을 추가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뇌 동맥류가 발견됐다라고 하면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거나, 크기가 큰 경우에는 미리 코일 혹은 클리핑을 통해서 수술을 해서 뇌 동맥류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것은 수면 무호흡입니다. 코골이가 있는 사람들의 한 80에서 90%가 자다가 숨을 쉬지 않는 수면 무호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잠을 잘 때 목에 힘이 빠지면서 혀가 처지면서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옆에 있는 그래프는 숨을 잘 쉬다가 숨이 막히는 구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검사에서 보면 1분 이상 이렇게 숨을 안 쉬는 수면 무호흡이 발견이 됩니다. 수면 무호흡은 비교적 생소한 개념일 텐데, 잠을 잘 때 이렇게 숨이 막히면서 산소 수치가 떨어지고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고혈압이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수면 무호흡도 뇌졸중이나 심장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코골이가 워낙 흔하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은 간과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면 무호흡 역시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코골이가 심하게 있으면서 낮에 졸리거나 밤에 자주 깨거나 아침에 두통, 기억장애 등의 증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수면 다원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것이 다른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코골이가 있으면 나이 40 이상이라면 수면 다원 검사를 해서 수면 무호흡이 있는지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위험 인자와 그것을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검진 주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추천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보는 기본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40세 이상 매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50세가 넘어가면 1년에 2번씩 체크해 보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심방세동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50세 이상에서는 매년 심전도 검사를 하시고 60세 이상에서는 연 2회 정도 심전도 검사를 통해서 심방세동 유무를 확인을 하시되,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으면 그때마다 검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동맥 초음파 경우에는 50세 이상에서 다른 증상이 없으면 2, 3년마다 한 번씩 시행하시면 되고, 다른 위험 인자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매년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해보십시오. 뇌 MRI, MRA의 경우에는 만 40세 경에 한번 체크를 해서 혹시 이상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후에는 10년에 한 번씩 체크를 해 보시고 60세부터는 5년에 한 번씩 정도 해서 뇌 혈관 질환을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면 무호흡증의 경우에는 코골이가 심하고 다른 증상이 있으면 나이 한 40 경부터는 한 번 정도 검사를 해서 수면 무호흡증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뇌졸중의 건강검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돼서 뇌졸중의 위험 요인을 빨리 파악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